안녕하세요. 무비썸 26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네, 저는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유가 있죠. 네.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영화 제목. 네. 또 하나는 영화의 분위기 때문에. 제 마음에 쏙 들었었어요, 영화가. 네,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스러운 영화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라라랜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오늘 줄거리부터 아예 그냥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별들의 도시 라라랜드. 이곳에서 한 쌍의 연인이 운명 같은 만남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You're fired. It's Christmas. Yeah, I see the decorations. Good luck in the new year. 배우 지망생 미아의 달콤하고 쌉싸름한 꿈과 사랑을 위한 전진. I just heard you play, and I wanted. 사랑에 빠진 연인은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미완성인 서로의 무대를 만들어가는데 과연 미아와 세바스찬은 이들 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벽과 사랑의 위기를 뛰어넘고 마법 같은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무비썸.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이 감성을 자극하는 로맨틱 뮤지컬 라라랜드입니다. 네, 일단 이 영화를 저도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배우들도 있지만 만든 감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위플래시 만들었던 감독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데미안 샤젤 감독인데 이 감독이 8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동생이네요, 저보다. 그런가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저 어리게 보셨군요. 네, 그렇게 봤습니다. 네네. 저보다 동생인 영화 감독님들 많지 만나기 않잖아요. 힘든데. 예. 글쎄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은 요즘 느낌들이 있고요. 근데 이 영화 위플래시는 20대 시절에 만들었고 와. 이 영화는 이제 30에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작년 여름에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30을 넘기면서 그 전후에서 이 두 편의 위플래시에 이어서 라라랜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위플래시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욕한 적 별로 없는데 그 영화는 보면서 욕을 하면서 봤어요. 기분 좋은 의미에서. 좋으면. 와, 씨. 약간 이런 느낌. 네네네. 팔자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예, 예. 네. 마지막 장면에서는 와, 글쎄.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너무 좋으면 막 욕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있는데. 좋으면 육두문자가 나오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렇습니다. 위플래시를 제가 사실 작년에 베스트 1위로 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이 영화가 나와서 사실 기대가 굉장히 컸고요. 네네. 근데 장르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두 편이요. 같은 감독이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실 달라요. 예. 파고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파고들 때 얘기고 표면적인 느낌으로는 위플래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늘한 영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냉철하고 또 그런 인간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위플래시의 두 주인공은 둘 다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인간형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만 본다면 예술가가 아니라. 근데 이 라라랜드에서 두 사람은 일단 너무 사랑스럽고 영화 너무 부드럽고 거기다가 뮤지컬 형식이고 춤을 추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위플래시의 세계를 그린 사람이 이 영화까지 잘 그릴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저는 저도 기다렸거든요, 사실. 이동진 씨만큼. 왜냐면 네네. 그 포스터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 그쵸. 마음에. 네. 네. 그 어떤 쨍한 색감과 네? 노란색. 주인공이 이렇게 딱 춤추는 장면처럼 딱 하고 있고 라라랜드라는 제목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어떤 네. 그런 긍정적인 느낌의 사랑스러운 느낌의 제목도 마음에 들고. 그 노래가 나올 것 같은 제목인데 라라랜드는 원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현실적인 세계, 꿈 같은 세계 이런 걸 뜻하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꿈의 공장이라고 말하는 게 할리우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있는 LA 또는 이제 남쪽 캘리포니아 지역 이 지역을 보통 라라랜드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됐는데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연말이 되면 사실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서 약간 쓸쓸한 느낌이 들면서도 또 성탄절이 있으니까 좀 들뜨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영화는 시작 자체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시작 얘기해도 돼요? 영화 시작? 네네. 영화 얘기하셔도 시작부터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종일관 정말 흥분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네. 근데 흥분할 수밖에 없는 영화고요. 네, 보고 나면 오프닝부터 막 정말 뮤지컬 영화답게 화려해요.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그럼? 네, 아예? 화려해요. 네, 네. 이 장면들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예고편이나 이렇게 살짝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영화가 시작하면 답답합니다. 일단 그 고속도로에 차들이 꽉 막혀 있고 길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약간 2차선씩 있는데 다 한 방향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다른 걸 듣고 있어요. 보면 음악을요? 음악 듣고 있는 사람,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걸 카메라가 쫙 비치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 한 여성이 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차에서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네. 갑자기 그 꽉 막힌 도로가 삽시간에 가장 멋진 뮤지컬 무대가 됩니다. 차 위로 올라갔다가 옆에 도로에 내려왔다가 이러면서 정말 종횡무진. 정말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너무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라 그래. 네. 그 이상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죠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죠. 엄청나죠. 막 그냥 네 말하지 마시고 그냥 몸으로 예. 보여주세요. 네. 뚱뚱뚱뚱 연주자들도 나오고 막 춤도 추고 스케이트보드도 막 타고 중간에 또 댄스 파티도 벌어져서 한 명씩 들어가서 자기 원맨 쇼로 춤추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장면이 네. 나오는데 그 장면은 심지어 하나의 쇼트로 영화에서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저게 또 세트가 아니거든요. 저런 식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런 고속도로 세트를 만듭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안 해요. 실제 LA에 있는 고속도로를 허가를 실제예요? 받아서 네, 주말에 찍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시간이 쫓기거든요. 근데 저렇게 NG가 많이 나는 장면을 어떻게 해? 와 하나의 쇼트로 찍었을까? 일단 리허설을 엄청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인데 보면 편집점이 보입니다. 사실 이게 한 5분, 6분 되는 그런 굉장히 긴 하나의 쇼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나눠 찍었어요. 중간에 보다 보면 한쪽을 막 춤추는 걸 보다가 카메라가 180도로 휙 돌려가지고 반대쪽을 보여주는데 그럴 때 사실은 촬영을 접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휙 돌리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집점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하늘로 올라갈 때도 편집점이 있고 저는 그때 사실 순수함이 깨졌어요. 이거 한 번에 안 찍겠구나 느낀 게 칠드런 오브맨 할 때 우리 거기서, 그렇죠. 예전에 한 11분이 막 한 번에 찍어요. 그랬더니 이동진 씨께서 그거 한 번 아니고 몇 번 나눠서 찍은 거여서 그때 저의 어떤 순수함을 깨뜨리셨습니다. 네. 네. 이것도 몇 번 어떻게 보면 뭐 찍었구나. 영화에 눈을 떴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에. 그렇죠. 네. 부감법도 알고 막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건 몰랐으면 네. 더 어떤 좋았을 건데 했는데 네. 제가 보면서 괜히 야, 얘기했나? 잘 네. 찍었다 이러면서도 아이고 몇 번 저거 나눠서 찍었겠구나. 이제는 이제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거고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인원이 저렇게 실제 장소에서 찍으려면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오프닝만 보고 나서 야 정말 이거 돈 안 아깝다. 벌써부터 박수 치고 싶다. 막 이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의 뮤지컬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건 일단 하나의 씬을 하나의 쇼트로 찍은 장면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보통 일단 뮤지컬 장면들이 이제 영화 속에 막 춤추고 이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면 쇼트를 나눠서 아예 이 장면은 뮤지컬 장면이라고 딱 보여주는데 네. 이 영화는 하나의 쇼트 안에 현실 장면도 같이 집어넣어 주죠. 네. 그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딱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차에 싹 들어가면 제목이 딱 뜨고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펼쳐지면서 겨울 자막이 나오면 차가 밀리니까 뒤에서 빵빵빵빵 하고 현실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 두 장면을 나누지를 않았어요. 하나의 쇼트 안에서 찍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환상과 현실이 같이 있는 걸로 시작한단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선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고요. 뮤지컬 영화 하면은 약간 나는 뮤지컬하고 영화하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진 거 난 조금 좀 부담스럽던데 영화 중간에 막 음악 나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쵸.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뮤지컬 같은 장면들이 너무 그 절묘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전혀 막 어색하거나 보시기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예, 재밌어요. 그 타이밍들이 그렇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네. 춤이 나오는 타이밍들이 다 절묘해요. 예. 가장 인위성이 큰 장르가 저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뮤지컬 영화들을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밥 먹고 이렇게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둘이 눈이 맞으면 딱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하잖아요. 갑자기 하잖아. 왜 하세요? 자꾸 따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갑자기 펼쳐지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춤과 노래 장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즐거웠고 즐길만 하지만 그게 들어가는 맥락이 굉장히 인공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뮤지컬이 굉장히 인공적인 장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 영화는 뮤지컬이 갖고 있는 그런 인공성을 주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사실은 그 장면들이 또 제목 자체가 갖고 있는 라라랜드라는 것이 어떤 비현실적인 꿈 같은 세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뒤에 이야기들하고 펼쳐져서 사실은 감춰져 있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쌉쌀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또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남자 주인공이 네. 라이언 고슬링 우리 노트북에 멜로디 나왔던 그 그렇죠. 멜로디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또 표정이 또 약간 이렇게 사연 있는 얼굴 같은 느낌도 맞아요.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고슬링이 영화 속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자료에 따르면 진짜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원래 피아노를 잘 못 쳤는데 몇 개월을 배워서 극 중에 나오는 모든 피아노 장면을 대역 없이 혼자 직접 했대요. 그렇게 또 그냥 피아노가 아니라 약간 재즈하게 치는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리듬감을 딱 넣어가지고. 화려하게 칠 때는 진짜 화려하게 치던데. 그래서 어쨌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배우들이 뭘 많이 배웠대요. 여기 이 영화를 위해서. 탭댄스를 추는 그런 장면들까지 이제 두 사람이 소화해내 본격적으로 탭댄스를 추지는 않죠. 근데 그 동작들 보면 오 장난 아니에요. 일단 탭댄스 같은 거 사실 어렸을 때 탭댄스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본격적 아니 저분 우리 스텝 위에 나를 비웃나? 아, 탭댄스 배우고. 오 왜 우리 오빠가 왜요? 내가 배우고 이분은 싶었다고 뭐 그랬지 탭하면 언제 안 돼요? 내가 출 줄 안다고 그랬나? 네네. 관절이 괜찮아요 아직. 아 진짜. 탭슈즈나 하나 사주고 저렇게 비웃던 거. 탭댄스도 앉아서도 칠 수 있어요. 관절이 나빠도. 그분들도 앉아서 시작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단단단단. 네. 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이제 춤, 노래, 피아노 뭐 이런 걸 다 소화해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배우는 배우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언 고슬링도 라이언 고슬링인데 이 영화에서 그 에마 스톤. 에마 스톤이 이전에도 뭐 좋은 연기 많았죠. 헬프 같은 영화 이런 데서도 제 몫을 제대로 해냈었고. 저 헬프 봤는데. 주인공인데요? 네. 헬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네. 에마 스톤이 거기서 약간 이렇게 곱슬머리 같은 걸로 초반에 나오다가. 그만큼 변신을 잘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 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에마 스톤이 여태까지 나온 영화 중에 저는 베스트 같아요. 이 영화가. 저 또한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괜히 여우조연상 받은 게 아니구나. 네. 베니스에서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스타일의 연기로 상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어둡고 강렬하고 이런 연기로 보통 여우주연상을 주지 사랑스럽고 발랄하고 이런 연기를 잘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에마 스톤은 진짜 정말 굉장한 일생일대 연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장면 정말 예쁘지 않았어요? 어떤 장면? 그 극장에서 탁 역광으로 비칠 때요? 역광으로 탁 네. 비칠 때 정말 이쁜데 한 20%는 아니 저렇게 매너가 없을 수가 없나. 극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저런 거 아니에요.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극장에서 좀 뒤늦게 들어와서 네. 남자 주인공을 찾거든요. 글쎄 어렸을 말이에요. 때. 영상이 바로 앞에다 네. 대고 보는 사람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영화에 또 조예가 깊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저는 에마 스톤이라도 짜증나요. 네.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영화에서 진짜 이쁘긴 튀어나온 것 이쁘더라고요. 같아. 막 네.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더군다나 그 이어지는 장면이 되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네. 너무나 로맨틱한 장면이라서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진짜 많네요. 그 첫 오디션 장면에서 She was wrecked. It was pure lunacy. It was. 연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첫 네. 오디션 장면? 네. 이렇게 연기 감정 잡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뒤에 스텝이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안절부절하는 그 글쎄요. 표정이 저는 네. 클로즈업으로 딱 잡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장면 연기 참 좋은데 그게 라이언 고슬링의 실화래요. 아 정말요? 네, 라이언 고슬링이 어떤 그 신인 시절에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자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정 연기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중간에 전화 받으려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도 이런 일이 겪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감독이 그 장면으로 넣은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또 간단한 얘기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배우들도 사실 우리가 데미안 샤젤 영화의 두 번째 영화다. 그러면 당연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J.K. 시몬스죠. 네.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플래시에서 와 악독했던 그분.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이걸로 뭐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까지 받았죠. 근데 재밌는 건 J.K. 시몬스가 굉장히 단역이에요. 딱 두 씬 나오잖아요. 네. 그 단역에서 나오는 연기가 심지어 재즈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와. 이 플래시에서는 뭐 재즈의 거의 뭐 어떤 완전히 그 근본주의자 같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레스토랑의 주인이죠. 피아니스트를 이렇게 멋진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세바스찬을 불러다 놓고도 절대 프리 재즈 안 돼. If by anyone you mean anyone other than me, that would be correct. I care, and I don't want to hear the free jazz. Right. 나 프리 재즈 싫어 이러놓고 치게 하는 것은 뭐 징글벨 뭐 이런 걸 치게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극 중의 배역 자체도 굉장히 재밌다. 재밌어요. 그리고 잠깐 나오는 씬이지만
캐릭터도 재밌고 그 둘이 주고받는 대사도 재밌었어요. 막 프리재즈 치지 말라 그랬는데 프리재즈 쳐서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야, 너 해고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 칠게요. 아, 해고라고. 이제 선곡해준지도 할게요. 해고라고. What planet are you from? Don't You're fire done. me. Don't fire me. I'm sorry, Seb. It's Christmas. Yeah, I see the decorations. Good luck in the new year. 크리스마스잖아. 근데 나도 알아. 해고라고 막 그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존 레전드가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Ordinary people. 그 노래도 또 좋아하신다면서요, 존 레전드를. 아, 존 레전드 정말 좋아해요. 정말 음악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이 전설이야. 어떻게 사람 이름이 그러네요. 전설 존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뭐 그래미상도 여러 번 받은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연기도 잘하죠? 귀엽게 나와요. 그냥 네. 그 생김이 존 레전드가 저렇게 귀엽게 생겼었나? 약간 싶을 정도로. 눈이 쳐져서 약간 네. 선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네. 목폴라 노란 거 쫄티 폴라 입고 나오는데 그것도 좀 귀엽고 그렇습니다.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존 레전드도 나왔으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한 곡 하겠지 했는데 한 곡을 또 해줍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그 장면이 뭐 존 카니 같은 감독의 무슨 영화를 보면 이렇게 콘서트 장면에서 실제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하자 마룬 5 같은 거 하는데 그런 장면 같은 굉장히 멋진 장면도 또 영화 속에 등장하죠. 근데 그 장면이 또 슬픈 장면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또 나중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2 시작합니다. 라라랜드 라라라라라라라.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면 이 자체로 영화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그쵸.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원혜가 저절로 나오죠. 네. 아이고 박지선이가 왜 이렇게 오버하나 싶으시겠죠. 하지만 영화를 보고 오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주 흥분인데 기분 좋은 흥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슬픈 내용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또 굉장히 슬플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일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그 뮤지컬이란 게 사장된 장르 같잖아요. 옛날 장르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뮤지컬이 굉장했잖아요. 네. 근데 한동안 8, 90년대 뮤지컬이 거의 없다가 90년대 중반에 뮤지컬 붐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작품이 바로 몰랙 로즈거든요. 네. 니콜 키드만 나왔던.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시카고가 나와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면서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붐이 살아나게 됐는데 요즘 뮤지컬을 보면 사실 시카고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싸늘하잖아요. 냉소적이고 아주 이렇게 풍자적이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서 적어도 옛날에 뭐 프레드 아스테어가 나오거나 짐 켈리가 나오는 것 같은 고전적인 그런 사랑을 믿으면서 낭만적인 뮤지컬은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뮤지컬을 라라랜드가 살려냈단 말이죠. 되게 전통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우들이 막 입고 나오는 옷에서부터 그리고 막 헤어스타일부터 배경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그쵸. 그쵸?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여주인공의 그렇습니다. 드레스도 그렇고 예.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 그러면서 향수를 체현한 듯한 느낌이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의 장면들을 따와요. 예를 들어서 막 Singing in the Rain, 사랑은 비를 타고, 그 다음에 밴드웨건 같은 영화 이런 너무 유명한 뮤지컬들의 장면들을 살짝 코멘트를 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처음 같이 이렇게 LA가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서 춤을 처음 추잖아요. 같은 데서, 네. 춤을 어떻게 추기 시작하냐면 처음에 그 가로등을 살짝 한 손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면서 시작하는데 그 장면은 Singing in the Rain의 가장 유명한 춤 장면에서 따온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전적인 할리우드 뮤지컬이 갖고 있는 향취를 다시 살려냈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장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LA가 진짜 삭막한 도시거든요. 특징도 없고.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거기서 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LA에서. 그때도 느꼈는데 미국 전체를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느낄 때 도시마다 특징도 있고 굉장히 또 화려하고 또 뭐 이런 부분이 뉴욕 하면 떠오르는 거,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LA는 약간 좀 약간 저개발의 풍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고층 건물들도 한 군데 모여 있고 뭐 이런데 이 영화만큼 LA가 낭만적으로 나오는 영화도 드물다. 영화에서 가장 멋지게 나오는 데가 그 그리피스 천문대잖아요. 네. LA에서 너무 유명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남산타워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LA에서 유명한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어떤 뮤지엄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1년 살고 오는 데랑 다르네. 돈 좀 썼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냥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그 도로를 다닌 적은 있지만 천문대를 저도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서울 사람들이 남산타워 안 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데인데 어찌됐건 거기서 찍은 장면도 있고 또 이제 LA 이제 바깥쪽으로 수많은 비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레돈도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재즈 카페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
그게 극 중에서 재즈가 뭔지를 그 알려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인 밴드가 막 재즈하잖아요. 네. 그게 라이트하우스 카페인데 네. 실제로 레전드 카페에 있는 유명한 카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영화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참 멋지게 표현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영화를 일단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재즈 피아니스트로 또 한 명은 이제 연기자로. 근데 당연히 이 얘기는 사랑 얘기잖아요. 그 사랑 얘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두 사람은 각각의 영역에서 아웃사이더라는 얘기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각각 그 세계에 있지만 그 세계의 어떤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남자의 경우를 보면 이 남자인 세바스찬이 사실은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화려하게 자기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즈를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참다 못하고 자기 연주를 할 때 바로 해고가 됩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사실 되게 갑자기 마이너 코드로 해가지고 재즈로 확 넘어가는데 멋있잖아요, 솔직히. 멋있죠. 핀 조명 딱 떨어지면서 되게 멋있잖아요. 막 누르르르 막 이러고 치니까 저는 그래서 레스토랑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다들 연주가 딱 끝나고 나니까 썰렁하죠. 정색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딱 해고당하고 그러고 보니까 좀 약간 씁쓸한 것도 있었죠. 이 영화의 카메라 워크를 보면 그냥 화려하게만 카메라 워크를 구상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인물 주위를 카메라가 360도로 회전하는 장면이 3번 나와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캐롤로 땅땅거리다가 자기 마음속에 예술로는 이걸 용납 못하는 거죠. 정말 연주하고 싶은 음악은 따로 있죠. 그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 카메라가 딱 회전을 돌아요? 하죠, 주위를. 이 장면이 미아에게도 하나 있어요. 그게 한 후반부쯤에 나오는 미아 오디션 장면. 오디션 장면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노래 속에서 자기의 꿈을 강하게 피력하는 부분에서 카메라가 역시 그녀 주위를 360도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스포일러 때문에 마지막에 이 영화의 가장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그 놀라운 장면에서 키스를 할 때 카메라가 회전을 하죠. 근데 이 3번은 다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인물이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허락되지 않은 자리에서 자기의 가장 절실한 부분들을 표출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카메라 웍도 그냥 화려하게 구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직업이 영화 평론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웃사이더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쪽을 또 볼 수 있잖아요. 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디션 미아의- 자꾸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오디션을 떨어지는 거야 뭐 재능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기회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파티 장면이 첫 장면이잖아요, 사실상. 네. 파티에 가서 보시면 파티에 가서 잘 어울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하고 접근해오는 남자도 귀찮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거기서 혼자 쓸쓸히 있다가 화장실 가가지고 막 그렇죠. 혼자 약간 막 블루스 발라드 같이 막 혼자 약간 느려지면서 불러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 네. 외로운 고독을 느끼죠. 뭐 어쨌건 그 자리에서 파티가 자기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오죠. 그래서 혼자 밤길을 그냥 언덕길을 걸어 내려오는 거죠. 이 파티장에 본인은 어울리지 않는 단 한 명의 아웃사이더죠. 그리고 이 남자는 그 레스토랑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이죠. 근데 지나가다가 음악이 나오는 걸 듣고 충동적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가죠.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의 아웃사이더가 그렇게 처음 만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뭐도 걱정했냐면은 미아 걱정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윈터였거든요. 네. 그 파란색 시스루 그 드레스 입고 길거리 걸어가잖아요. 추울 수 있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제가 미아. 네. 근데 LA가 춥지는 않아요. 영화에도 보면 첫 장면이 겨울인데 안 가본 지. 아니 안 가봐서가 아니고 영화에서 보면 첫 장면이 뭔가 하면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차가 꽉 막혔는데 LA를 안 가봤어. 실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LA가. 네. 아, 겨울이 별로 안 춥고. 겨울에는 다 반팔 입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요? 그리고 처음 일기예보에 뭐라고 그러냐면 겨울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첫 대사가 오늘 일기예보 오늘도 덥겠습니다. 28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인데도 28도인데 뭐 영화에 집중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LA도 안 가보고. 아유 LA 라라랜드 볼 거면 LA도 한번 갔다 와야지. 그게 무비처럼 진행스러웠어, 그게. 또 LA 또 살다 왔다고 제가 또 이렇게 LA 부심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네네. 어쨌건 네. 영화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환상적인 두 번의 2인무 장면이 있잖아요. 둘이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탭 장면하고 그렇죠.
천문대에서 추는 볼룸 장면. 댄스 추는 장면. 그 두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데 네. 그 두 장면에는 어떤 대사가 깔려 있냐면 그 장소가 별게 아니다라는 대사가 깔려 있어요. 처음에 두 사람이 2인물을 출 때 밤에 그 LA 거리를 쫙 보면서 높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별거 없네요 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춤을 추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장면에서 그 장소를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 공간이 아니에요. 세계가 아니고 거기서 추는 춤, 다시 말해서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 예술이면서 환상이면서 꿈이지 결코 현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 천문대에서 춤을 추잖아요. 심지어는 우주까지 올라가서 은하수를 배경으로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그럼 천문대는 멋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을 장면의 마지막 그 에필로그 직전의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이 천문대를 낮에 처음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죠. 오디션이 이틀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마지막 대화를 사실상 두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낮에 천문대 처음 와봤는데 낮에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네 이런 대사를 둘이 하게 되죠. 천문대였어요. 네. 저는 그 대사 할 때 그 공원인 줄 알았어요. 네, 그 공원 안에 있는 천문대니까. 공원 안에 있는 천문대예요? 그리피스 파크 안에 있는 LA를 안 가봤어요. 또 LA야. 네. 라라 하시면 되는데. 일을 잘 몰라요. 네네. 어쨌건 같은 장소인데 영등포는 잘하는데. 영등포도 거기서 이렇게 춤추시고 개그하시면 진짜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네. 영등포 로타리에서. 네, 로타리에서. 제가 허리 밀어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거기가 거기군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거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곳을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별 곳이 아니다라고 초치는 대사들이 다 나와요. 그러네요. 그 말인 즉슨 결국은 그 장면을 우리가 아름답게 기억하는 건 예술이 아름답고 꿈이 아름답고 허구가 아름다운 거지 그 장소가 실제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건 곧 세계이고 현실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모든 낭만적인 풍경과 사랑의 뭐 생로병사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시적으로만 아름다운 거다라는 거죠. 브라보! 3분 남았는데. 브라보!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제 스포일러에 관한 얘기는 또 마지막 겨울 부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3부에서. 더불어 저는 그 호수 장면 왜 이렇게 좋아요? 라이언 고슬링이 호수에서 그 자꾸 나오는 그 노래 City of Stars 그거 휘파람으로 싹 하는데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못하세요 휘파람? 못해요. 바랄 걸 바라야지. 네. 그거 잘하고 내가 잘생겼으면 라이언 고슬링 했죠.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품을 팔아가지고 지금 1시간째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라이언은 휘파람 한 번 불면 되는데 나는 진짜 말을 지금 몇 분을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 장면이 네. 그거 왜 이렇게 심플하고 멋있죠 그게? 네. 왕왕왕 웅장하게 화려했던 것도 멋있는데 글쎄요. 고슬링이 휘파람 아, 저도 그 탁 휘파람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와. 제가 휘파람 부르면 뱀 나온다 그럴 거예요. 네. 엄마한테 혼나죠. 글쎄 네. 말이에요. 밤에 휘파람 부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진짜 아주 후줄에 맞죠. 네. 하여튼 라이언 고슬링 멋있습니다. 네. 사랑해요. 네. 취향 저격 무비 속 시작합니다. 갈수록 질문 수준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라라랜드는 미리 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부산영화제에서 아마 보시지 네. 않았을까? 제가 일단 먼저 하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뮤지컬 영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지선 누나 어떤 씬이 가장 인상 깊고 좋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희진님께서 희진님께서. 콕 집어서 지선 누나 이렇게. 고맙습니다 희진님. 제가 또 희진님을 위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그 후반에 한 집중적인 플래시백. 플래시백. 그 아주 영상들이 기가 막히고요. 마술 같고 또 거기에 그 집중적으로 나오는 플래시백에 영화 2시간 동안 나왔던 음악들이 다 들어가요. 네. 와 소름 끼치고 그 장면이 너무 예뻐요. 네.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다른 장면을 꼽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 아 영화라는 게 진짜 마법의 순간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지 않으실까. 어떤 분 또 볼까요? 이분 한번 볼까요? 네. 권준형님. 다미엔 차젤레 감독은 위플래시는 라라랜드를 만들기 위한 연습 같은 영화라고 했는데요. 두 작품을 통해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영화적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 데미안 샤젤 감독이 말한 바에 따르면 원래 최초의 영화로 라라랜드를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랬는데 신인 감독이 증명도 안 됐는데 갑자기 첫 장편 영화로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 돈도 많이 드는데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뭐 실력을 좀 보여주고 흥행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러면 두 번째 영화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기획해서 만든 게 위플래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편의 영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세계관이 좀 비슷하다. 데미안 샤젤의 세계관일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것 같아요. 위플래시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에서의 성공은 반드시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파탄 혹은 이별 이런 걸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위플래시는 굉장히 차갑고 이 영화는 굉장히 따뜻한 영화지만 그런 내밀하게 어떤 통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지 않겠나라는 거고 하나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장면의 의미가 같은 장면도 있어요. 위플래시의 어떤 클라이맥스에 가시게 되면 그 연주하는 장면을 커튼 뒤에서 아버지가 커튼 사이를 이렇게 보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신기에 가깝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장면을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이 영화에도 연주 장면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존 레전드가 멋지게 부르고 또 키보디스트로서 이 주인공인 세바스찬이 멋지게 연주해서 막 여성 팬들이 막 환호하는데 처음에는 그 모습을 객석에 있는 미아가 막 좋아서 즐기다가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럴 때 미아가 그 장면을 쳐다보는 표정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드러머로서 무대에서 연주하는 걸 봤던 위플래시의 장면에서의 그 표정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장면이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3 시작합니다. 라라라라라.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파트 3에서는 스포일러를 해야 되죠. 아이고 참 이게 딱 하시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손이 참 재빠르시네요. 글쎄요. 지금 네. 빠른 게 별로 없어서. 네. 스포일러입니다. City of Stars. 라레라라라라라. 좋습니다. 네. 이거 스포일러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영화는 진짜 스포일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마지막 겨울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세월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죠? 미아가 대스타가 됐잖아요. 네네. 그 세바스찬이 가서 오디션 봐라고 권유했던 그 오디션 때문에 대스타가 돼가지고 5년 뒤에는 아주 그 알바하던 거기서 정말 이제는 커피값 내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 된 여배우가 됐는데 남편이 그 남자가 아니야. 세바스찬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가정을 꾸려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도 느낌이.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동료인 사람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공연에 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가죠. 가다가 뭐 차도 막히고 공연도 못 갈 것 같으니까 배고프니까 저녁이나 먹고 가자고 해서 들어간 재즈 클럽이 바로? 예전에 세바스찬한테 재즈 클럽 만들면은 이 이름 어때라고 권유했던 그 이름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셉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셉스의 네. 그 따옴표를 또 그녀가 말했듯이 음표로 바꿨어요. 멋진 로고로 바꿨죠. 네, 네. 네, 네. 셉스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아가 그때부터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약간 그 세바스찬을 찾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바스찬이 거기 주인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공연장에 남편과 함께 온 그녀를 보게 되죠. 세바스찬이 보고 피아노를 또 갑자기 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녀 때문에. 아마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말을 떠들썩하게 그 전까지 기분이 좋아서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그녀를 딱 본 거죠. 그 순간 딱 한마디만 하죠. Welcome to Sheps라는 말만 하고 피아노로 딱 가서 뭔가 상념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피아노를 이제 치기 시작하죠. 그때 또 핀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우리 그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 핀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있죠. 나도 옛날에 핀 조명을 받는 한 번쯤은 순간. 핀 조명을 받고 뭘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네. 핀을 또 딱 받으면서 글쎄요. 피아노를 치면서 네네. 피아노를 딱 치기 시작하는 순간 순간? 갑자기 그 예전에 두 사람이 그 제대로 아웃사이더가 처음 만났던 그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서 원래는 그 그때는 장면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갑자기 키스를 막 열정적으로 하면서 카메라가 막 돌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키스를 했었구나. 그 지금까지가 네. 다 허구고 네. 이게 사실 현실이었거든요. 아. 키스를 해서 막 둘이 잘 살고 애 낳고 잘 사는 거 너무 예쁜 상상신이 막 나오는데 사실은 둘이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게 클래식 장면들은 상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 운명적으로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공연하는 걸 이렇게 딱 만나게 되는 순간 순식간에 두 사람이 만난 그 과거로 이 시간을 소거해서 삽시간에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이게 누구의 상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그 사랑에서 그 순간마다 간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순간들. 다시 말해서 그녀가 혼자서 1인극을 하게 되는데 처음 하니까 너무 떨려서 남자가 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남자는 그날 밴드의 멤버로서 막 성공하고 있어가지고 화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거길 못 가고 혼자 화보 촬영을 했는데 이 상상 속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심지어는 만석이잖아요. 사람 꽉 찼는데 가운데 그 남자가 앉아서 너무 잘했다고 기립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많은 간절했던 갈림길에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다 플래시백으로 되면서 가장 모든 축복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다 뭐라고 그럴까요? 바꿔치기 하는 그런 상상의 환상적인 플래시백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정말 장면들을 정말 공들여서 찍었다. 어떤 장면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막 처리해가지고 미아의 오디션 장면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거는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어떤 장면은 막 영화 속에 자기들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영화 속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자기들이 행복한 모습이 막 나오고 네. 예술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 나왔어요. 그 장면 자체가 정말 마법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그 장면이 너무 슬픈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조금 더 해야 그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초반에 두 남녀가 이제 풀장에서 그 옆에서 밴드 멤버와 이걸로 만나서 같이 걸어 내려오죠. 근데 걸어 내려올 때 두 사람이 걸어올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리모컨으로 차를 어디다 주차한지 모르니까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턱에다 이렇게 그거 대고 너무 재밌었는데. 실제 그러나요? 되나요? 아니, 리모컨을 차를 못 찾으니까 차 리모컨을 턱에 대고 누르면은 그게 머리가 안테나 구실을 해서 안테나가 돼가지고 더 잘 전달된다고. 글쎄, 네. 그래서 계속 라이언 고슬링은 옆에서 딴 얘기하는데 계속 미아는 띡띡띡띡 계속 눌렀거든요. 마지막에 통하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에 탭댄스 추고 나서 띡 했는데 차 찾아줘가지고 둘이 엇갈려서 가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장면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었죠. 근데 그때 의미심장한 말을 라이언 고슬링이 사실 별거 아닌 말처럼 툭 던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이걸 하게 되면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만 갈 곳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살 수는 없지만 갈 곳은 찾을 수 있어요. 라는 이 말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꿈이나 일이나 삶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엔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이나 꿈이나 이런 데서 있어서 방향 제시는 확실하다.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근데 실제 그렇든 아니든 간에. 근데 영화를 이제 이때부터 보시면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두 사람의 꿈이 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두 사람의 꿈은 혼자서만 가능한 꿈이에요. 이 남자의 꿈은 꼭 사장이 돼야 돼. What are you gonna do? I'm gonna have my own club. 그리고 클럽을 사야 돼.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 돼서 직접 연주도 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꿈이란 말이죠. 그녀의 꿈은 또 뭐냐? 1인극을 하는 거예요. 같이 다른 배우랑 앙상블을 보여서 연극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은 직접 작곡도 해요. 여자는 시나리오를 직접 쓰죠. You could just write your own rules, you know, write something that's as interesting as you are. 남자는 자기가 작곡한 걸 연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방식의 예술을 원한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자기 꿈에서 이루어되는 것은 홀로서기에 관한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랑은 사실은 둘이 함께 나가는 꿈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후에 벌어지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고 영화의 중반에 보면 이제 남자가 밴드 멤버로 자꾸 지방을 떠도니까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이즈라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데 너 거기 가서 연습해라 라고 하니까 여자가 무슨 소리냐, 나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는데 리허설 하려면 난 여기 있어야 된다. 그 남자는 아니 내가 가는데 같이 가서 거기서 연습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뒤집어집니다. 영화의 그 클라이맥스가 있기 바로 직전의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녀가 오디션을 보죠. 오디션에 성공을 하면 파리로 가서 몇 달 동안 혼자 영화를 찍어야 돼요. 근데 그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파리를 가라. 보내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갈 수는 없고 나는 남아서 내일을 계획하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의 그 조건이라면 사실 남자가 파리를 따라가야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보이즈로 여자가 따라가나 남자가 파리를 따라가나 똑같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뒤에서 남자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보이지 안 따라왔던 거 기억했다가 앙심? 나중에 복수하려고 일부러 오디션도 보게 해가지고 글쎄, 너네 복- 합격도 일부러 시킨 다음에 넌 파리 가, 난 안 갈 거야. 이 멘트 하려고 다 계획한 거 그럴 수도 아닐까요? 있어요. 내 복수심 보이지? 이러면서. 네가 그럴 그때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네가 보이지 안 갔잖아. 나도 파리 안 갈 거야.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러면 너무 후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두 사람의 사랑은 상대를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일 앞에서 일이냐 사랑이냐 선택할 때 둘 다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5년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슬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에 그 천문대 밑에 두 사람 대화하는 걸 보면 그때 이미 두 사람은 헤어질 걸 알고 있어요. 여자가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지. 뭐 삶이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기다려야 되지.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둘이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하니까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그 관계에서 파리로 가야 되면 보이지로 가야 되면 두 사람은 헤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에서 그 플래시백 장면들이 보이게 되고 그 한 곡을 듣는 동안 정말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잖아요. 영화의 가장 멋진 장면이. 끝나고 나면 남편이 그렇게 묻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 여자가 아니요, 됐어요 하고 나갑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한 곡 들으면 이미 이 사랑은 끝난 사랑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걸 딱 보고 나면 이 사랑은 굉장히 그 자체로 달콤하기도 하고 쌉쌀하기도 한데 이 영화를 사랑 영화로 보면 새드 엔딩이죠. 근데 이 영화가 만약에 꿈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실패했지만 두 사람 다 성공했어요. 그녀는 여배우로 성공을 했고 이 사람은 남자 차렸네요. 피아니스트로 클럽의 사장이 됐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이중적인 플롯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명대사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음표 한 세 개 그리시는 거 아니죠? 네, 제대로 멋진 어떤 가사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낀 명대사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 클렉스요. 아 네, 빵. 네, 네. 미아랑 우리 세바스찬이 맨 처음 만났을 때도 이 클락션 울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둘이 뭔가 있었는지 나중에 미아를 집에서 이제 나 왔다고 나오라고 부를 때도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미아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도 오디션 연락 왔다고 글쎄요. 오디션 보러 가라고 그 고향 동네에서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밖에서 빵 누르고 있잖아요. Is that gonna happen every time? I think so. 근데 미아는 순간적으로 알잖아요. 세바스찬이다. 세바스찬이랑 이제 결혼도 안 했고 데이빗이랑 살고 있지만 클락션 소리가 좀 길게 울리기만 하면은 세바스찬이 생각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경적 소리로 둘 관계가 시작이 됐고 네. 다른 경우지만 사실상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음식 타서 경적이 빵 하고 나는 소리가 있어요. 중간에 둘이 막 싸우게 됐을 때 그 사이에 싸우는 바람에 음식이 타버리는 오븐에 남자가 음식을 준비할 때 경적이 사실상 이 경적처럼 울리는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또 이렇게 변주해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사랑의 현재 상태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소리들이 참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맙습니다. 포장을 잘 해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꼽은 명대사는 꽝이었습니다. 라라랜드 저희가 정말 신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별점 과연. 아이,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반전이 없으면 어떡하죠? 네. 자, 라라랜드의 제 별점은 5개. 아니, 뭔 소리야. 아니면 저 사실 이 정도 영화면 뭐 5개 별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네. 별점이란 건 사실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영화들이 있으면 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이 중에서 별점을 5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칠드런 오브 맨.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2위에 넣고 싶습니다. 2위네. 이렇게 해서 와. 네. 네. 라라랜드 2위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점점점 뿌듯해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가 또 정리를 다시 해봤고요. 다음 주에 뵙는 거죠. 네, 저희는 27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를 살립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